목을 냈어. 나는 목매달아 죽은 사람을 실제로. 한 1m? 사실 그때 그 집 사람 죽은 집이었어. 이러는 거예요. 구둣발 소리가 내 방문 앞까지 터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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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내 방문 앞까지 와. 이게 계속 반복을 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겪었던 이야기예요, 이게. 그때 당시에 제가 원래는 양평에 살다가 서울로 오게 됐어요, 집이. 근데 저는 외동이에요. 외동이고 엄마 아빠랑 이렇게 서울에 왔는데 처음에 한 2년 살던 집에서 집이 사정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잠깐 이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개봉동이었거든요. 개봉동 사시는 분이라면 아실 거예요. 중앙시장이라고. 그 개봉동의 유일한 시장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 와서 밥을 먹거나 뭐 장을 보거나 하는 곳인데 그 중앙시장 초입에 집이 하나가 있었어요. 2층 집. 그 집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2층 집이고 되게 힘들다고 해서 이사를 했는데 집이 되게 넓었어요. 2층 집에다가. 근데 더 웃긴 거는 저희 집이 아니잖아요. 주인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인집이 2층에 살았고 우리가 1층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집인데 그 집 거실에 계단이 있었는데 그거를 벽으로 가벽을 사서 막아놓고 왕래를 못하게 막아두고 저희가 1층에 산 거예요. 그때 웃긴 게 그때 어렸을 때 생각해도 내가 봐도 2층이 더 허름해 보이고 안 좋았거든요. 되게. 왜 우리가 1층에 살지? 하면서 저는 되게 좋았죠. 근데 그러다가 조금 살다가 제가 그 집에서 자꾸 이상한 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외동이잖아요. 초등학생이고. 그때 부모님이 또 맞벌이셔가지고 제가 집에 혼자 있는 날이 되게 많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혼자 있는데 부엌에서 소리가 계속 난다거든요. 딸깍딸깍 식기 소리라든가. 이게 안 믿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거실 이렇게 조금 보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쓰레기통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 쓰레기통에 뚜껑이 씩 씩 바람도 이런 일도 있었고 바람이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이라서. 하여간 별일이 다 있었는데 그 집에 살고 나서부터 제가 살이 점점 빠지고 제가 원래 엄청 말랐었거든요. 지금은 되게 많이 찐 건데 어렸을 때는 더 말랐고 지금 키가 83 정도인데 그때 당시엔 되게 작았어요. 성장을 자꾸 또 안 하고. 근데 엄마가 그때 말하는 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저한테 세연아 괜찮아?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세연아 괜찮아? 왜? 아니야. 이러다가 조금 지나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연아 너 근데 왜 자다가 자꾸 엄마 아빠 방 앞에서 서 있어? 이러는 거예요. 왜? 엄마가 저는 몰라요. 근데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모유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엄마 말로 들어보면은 엄마 아빠가 자는데 문 앞에서 자꾸 엄마 아빠를 보고 있대요. 진짜 무섭겠다. 서서 아기가 그냥 뚫어져라? 뚫어져. 가만히 냅두면 몇 시간이고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궁금해서 계속 냅둬왔대요. 계속 가만히 서서 엄마 아빠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세연아 거기서 뭐해 일로 와 하면 같이 잤어요. 근데 이러다가 결국에는 집을 이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다가 성인이 될 쯤에 제가 저번 화에서도 얘기했지만 일본에 있었잖아요. 휴가를 받아서 오랜만에 한국에 와가지고 엄마랑 같이 교회를 간 거예요. 엄마가 교회를 같이 가달라 그래가지고. 근데 아직도 생각나는 게 교회가 끝나고 밑에 문방구가 있었어요. 근데 문방구를 이렇게 가가지고 와 옛날 불량식품들 많다 하니까 초등학교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와 근데 엄마 어렸을 때 생각나? 하면서 얘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되게 나 막 엄마 그랬었잖아. 나 자는데 엄마 보면서 서 있고 나 되게 그때 막 아프고 나 사실 그때 되게 이상한 거 많이 봤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엄마 아빠 없는데 집에서 막 식기 움직이는 소리도 많이 들리고 쓰레기통도 지멋대로 움직이고 너무 무서웠어 하니까 엄마가 저한테 그제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세연아 놀라지 말고 들어. 사실 그때 그 집 사람 죽은 집이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이사를 할 때 거기를 청소해 주겠다고 엄마가 그 전 집을 간 거예요. 이제 그 집에서 이사를 했잖아요. 그럼 누가 또 거기 새들어 살 거 아니에요. 청소를 해주러 갔는데 주인집이 거기를 인테리어를 한다고 벽장을 다 뜯어놨었나 봐요. 그때 마침 공사를 한다고. 부적이 온 집안에 붙어요. 온 집안에. 아, 그런 집을 새를 놨었다.
그런 집을 새로 놨었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안 좋으니까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싸게 싼데 넓으니까. 싸고 넓으니까. 근데 제가 그래서 몇 년 전인가 혼자서 너무 궁금해서 그 집이 아직도 있나 가봤어요. 가보니까 지금 은행이 돼 있더라고요.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 얘기가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무서운 것 같아. 저는 제가 좀 버라이어티해서 또 겪은 얘기예요.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항상 골목에 애들이 나와서 놀 때였어. 돌가게 하고 뭐 이렇게 옛날에 그 드라마 같은 거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응답하라 시리즈처럼. 응답하라 시리즈처럼 약간 그런 초등학교 때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동네 항상 밖에 나와가지고 막 놀고 있으면은 엄마가 누구야 이제 들어와 밥 먹어 이러면 애들이 다 이제 각자 집으로 막 들어가고 그런 시절이었어요. 저도 이제 1층엔 슈퍼였고 2층 집에서 살았었는데 2층에서 막 그냥 이렇게 뭐 집에 이렇게 있었는데 밖에 동네에 되게 잘 아는 꼬마가 사람 죽었다! 사람 죽었다! 이러면서 막 동네에 그러고 막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약간 뭐지? 좀 막 불러가지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냥 이 꼬마 애들 몇 명이서 뒷산에 사람 죽었대! 사람 죽었대! 이러면서 막 그 꼬마 애들 몇 명의 무리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러는 거지. 윗동네 아랫동네 막 돌면서. 그래서 뭐야 그러면서 이렇게 밖에 내려다봤더니 사람들이 막 진짜 항상 우리가 그 막 무덤 위에서 소꿉장난하고 막 이렇게 노는 동네 뒷산이 있어요. 그 동네 뒷산 쪽으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게 막 보이는 거야. 막 어른들도 가고 애들도 막 가고 막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뭐야 그러면서 우리 아래 그 1층에 슈퍼 딸한테 야 저기 뒷산에 누가 죽었대. 사람들 막 구경 갔는데 우리도 가보자 했더니 그런데 함부로 가는 거 아니야. 아니 그냥 사람들 가니까 우리도 궁금하니까 쫓아가보자고. 그러면 갔다가 내가 전화가 오자 그러면 그냥 와야 돼? 이래. 알았어. 근데 어쨌든 혼자 가기는 무섭고 그래서 얘한테 가자고 꼬셔갖고 같이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그때는 뭐 폴리스 라인을 치기도 전에 동네 사람들이 먼저 발견을 했던 거였어요. 동네 사람들이 먼저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신고가 돼서 그 다음 뭐 폴리스 라인 치고 이랬어. 내 기억에 첫날은 폴리스 라인 같은 게 없어서 그냥 받고 두 번째 날 갔더니 그때는 쳐져 있었거든. 그랬는데 이제 막 올라갔어요. 근데 중간에 가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뒷산에 나무 숲들 이렇게 있는 그 거기까지 난 가보고 싶은데 사람들 막 몰려가는 데까지 가고 싶은데 얘가 자꾸 나를 자꾸 막 끌어. 가지 말자. 야, 혜란아 이제 그만 여기까지. 너 내가 중간에 그만 가자고 하면 말 듣기로 했잖아.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실제로 보기는 해야지. 했더니 그러면 너만 갔다 와. 내가 여기서 기다릴게. 그리고 너 갔다 온 다음에 무슨 일 있어도 나는 책임 안 져. 또 막 이래요. 너 괜히 무섭고 왜 그래? 했더니 근데 원래 좀 평상시에 뭐 무게 잡고 약간 좀 그런 약간 그런 캐릭터여갖고 알았어. 그러고서 그냥 저 혼자 그냥 막 갔어요. 갔는데 교복을 입은 학생이 목을 매달았어. 나는 목 매달아 죽은 사람을 실제로 한 1m? 한 2m? 에서 봤어. 그 얼굴을요? 네. 봤어요. 정말 그 뒷산에 나무에 목을 메고 이렇게 죽어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초등학교 2학년 때 본 거예요. 어땠어요? 어때요? 근데 너무 어렸을 때라서 막 뭐를 이렇게 판단하거나 막 파악하거나 그런 나이는 아니었었고 그냥 너무 신기했었어. 너무 신기하고 약간 아무튼 무서운 느낌보다는 그냥 와 사람이 저렇게 해서 매달아서 죽을 수가 있구나. 저렇게 나무 토막처럼 매달려 있을 수가 있구나. 진짜 나무 토막 같았어. 그리고 교복 색깔하고 얼굴 색깔하고 똑같았어. 그러니까 얼굴이 하얀색이 아니지. 옛날에는 교복이 어두운 밤색? 약간 건색? 약간 그런 색깔이었거든요. 그런 교복 색깔하고 얼굴 색깔하고 똑같았어. 손, 발도 이런 살색이 아니고 그냥 나무 토막 같았어요. 그냥 툭 매달려져 있는 그냥 나무 토막.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그리고 막 이제 어른들이 애들은 이런 거 뭐 보면 안 돼. 그럼 약간 그 성남이 약간 시골 같긴 했었어요. 어쨌든 그 옛날에 막 애들 가고 저러면서
막 그냥 동네 뒷산에. 근데 우리는 맨날 그냥 툭하면 그냥 올라가가지고 놀이터처럼, 그 시절에는 놀이터가 없었어요. 동네 놀이터라는 게 없었어. 그냥 땅이 놀이터였고 산이 놀이터였고 그냥 들이 뭐 밭이 그냥 놀이터였으니까. 그래서 그냥 거기 뒷산에 그냥 우리 놀이터에서 사람이 죽었잖아. 나중에는 화가 나는 거야. 왜 화가 났냐면 두 번째 날도 세 번째 날도 가니까 이 폴리스 라인을 전체적으로 입구부터 다 쳐놔가지고 올라가서 놀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약간 나중에는 왜 우리 땅에 누군가가 뭐 이렇게 침범한 것 같은 어린 마음에 그랬어.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보고 막 어른들이 막 가라고 그러고 이제 막 내려오라고 막 해가지고 이제 경찰들이 그 다음에 막 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보고 내려왔는데 그냥 그렇게 첫날은 그냥 잘 지나갔어요. 그 두 번째 날 내가 그 얘기했잖아. 우리 땅을 누군가가 침범한 것 같은 어린 마음에 화가 났었다고. 그 슈퍼 딸하고 다시 놀러를 가려고 갔는데 다 정리가 됐겠지, 없어졌겠지, 이제는 하루가 지났으니까 모든 게 다 없어졌겠지라고 해서 갔는데 폴리스 라인 싹 다 쳐 있고 못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그냥 내려오게 됐으니까. 그럼 내려오면서 그런 마음에 뭐야, 죽을 거면 딴 데 가서 죽지, 왜 하필이면 여기서 죽었어, 우리 여기서 놀지도 못하게. 너무 진짜 애기가 철이 없었지. 막 그러면서 내려왔어. 그랬더니 갑자기 같이 툭툭툭 걸어가다가 얘가 나를 딱 보면서 너 이제 큰일 났어. 왜? 너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으면 목매달아 죽었을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을 너 욕했잖아. 너 이제 그 사람이 너한테 들어가서 너 괴롭힐 거야. 뭐라는 거야? 보내는 거야 일찍. 그래서 뭐야? 왜 무섭게 그런 얘기를 해? 알았어, 그럼 취소. 아니 죄송해요. 뭐라고 안 그럴게요. 아니 그냥 천국 잘 가세요. 저 그냥 말한 거 취소할게요. 그러고서는 그냥 터벅터벅 내려오는데 얘가 그 이후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너는 이미 혼날 거야 그러면서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걔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한 건지 아니면 진짜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신경 쓰임에 그런 게 보인 건지 그날부터 시작이 됐어요. 나의 가위가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저도 이제 교회 다니고 신앙이 생겨서 지금은 이제 그런 거를 전혀 안 믿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부터는 이제 가위 같은 건 이제 아예 안 눌리거든요. 근데 너무 가위를 정말 많이 눌렸었어. 나는 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 가위 눌려가지고 제대로 잔 적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 근데 그때가 시초였어. 그때 어떻게 가위를 눌리냐면 집에 와서 밤에 자는데 밖에서 구둣발 소리가 그리고 내 방문 앞에서 서. 그 소리가 너무 선명해. 또 구둣발 소리가 다시 점점 멀어져. 쟤 가나보다. 그래서 이제 조금 안심하려고 그러면 다시 또 구둣발 소리가 내 방문 앞까지 터벅 크게 내 방문 앞까지 와. 이게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러다가 진짜 거의 날밤을 꼬박 새는 거야. 그 꼬마가 잠을 못 자고. 그 다음날 똑같은 소리가 또 들려. 구둣발 소리 터벅 그러더니 어느 날은 착각! 문이 열렸어. 얘들아. 혜련아, 너 왜 안 자고 뭐해? 오빠야. 오빠, 나 너무 무서워. 그래서 막 펑펑 울었어. 그러니까, 야, 여태까지 안 자고 왜? 야, 어린애가 여태까지 안 자고 무슨 꿈을 꿨길래? 빨리 자. 그리고 오빠가 문을 또 쾅 닫고 나가. 오빠였어. 괜찮아, 이제 잘 거야. 그러고 나서 이렇게 딱 누워가지고 이제 눈을 감고 잠을 막 청하면은 갑자기 내 눈앞에 누가 있는 것 같아. 눈을 딱 뜨면요, 내 방에 그 나무와 그 사람이 매달려져 있는 거야. 내 방에 내가 봤던 그 위치, 그 나무와 그 나무 토막 같던 그 목매달아 죽은 시체가 그대로 내 방에 계속 그랬어요. 그리고 제일 심했던 거는 화장실을 갔다가 방에 들어와서 문을 잠그고
자려고 그러는데 화장실에서 자꾸 물 내리는 소리가 계속 나. 그래서 분명히 내가 갔다 왔고 화장실 가는 누군가의 인기척 소리를 못 들었는데 물 내리는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뭐지? 그래가지고 다시 화장실을 가가지고 확인을 해. 아무도 없어. 그리고 나서 내 방을 다시 돌아가려고 탁 돌았는데 앞에서 그 나무가 내 눈앞에 또 펼쳐져 있는데 그냥 매달려져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왔다가 뒤로 가고 왔다가 뒤로 가고 바이킹을 타는 거야. 매달려져 있는 상태에서 나한테 확 왔다가 다시 뒤로 빠지고 계속 그런 가위가 눌리고 그런 악몽을 꾸고 막 계속 여중생이어서 남중생이었어. 계속 그랬어요. 여고생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 컸었어. 그러니까 내 눈에는 좀 되게 큰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며칠 그러다가 나는 좀 어렸을 때 일찍부터 혼자 잤었거든요. 원래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갖고 그냥 잠을 못 자니까 막 울면서 엄마 방 가가지고 엄마 방 두들겨가지고 그냥 새벽마다 엄마한테 가가지고 울다가 엄마 품에서 잠들고 그러다가 진짜 엄마가 진짜 얘를 병원까지 데리고 가야 되나까지 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셨더라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정신과 상담을 받는 게 자연스러운 시대가 아니었어. 그때는 정말 정신병원에 간다. 정신병자가 정신병원에 간다라는 인식이 컸기 때문에 누가 봐도 문제가 있어. 그렇지. 그게 너무 남의 눈도 무섭고 그리고 말 그대로 지금처럼 이런 그 정신병원이 흔하지도 않았고 이런 정신과 상담을 받는 게 흔하지도 않았었고 정신병원이 너무 그러니까 귀하다기보다도 흔하지 않았었던 그런 시대였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진짜 너무 심각하게 고민을 했던 거예요. 아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한 10몇 킬로 나갔었나? 그랬던 것 같아. 되게 많이. 계속 잠을 못 자고 시름시름 계속 앓고 힘들었던 거지. 비슷하네. 그러니까 애가 되게 골았던 거지. 근데 그렇게 한 진짜 몇 달을 지냈었어요. 거의 1년 가까이 학년이 올라갈 때까지. 그러다가 내가 한 번은 슈퍼 내려갔을 때 우연히 마주쳤나? 희한하게 그 일이 있고 나서 내가 이 친구랑 자꾸 안 만났었던 것 같아. 얘가 나를 피했던 건지 아니면 내가 얘가 무서웠던 건지 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아래 위층에 사는데 진짜 안 부딪혔었어요. 얘가 잘 보이지도 않았고 그랬다가 한 번은 내가 얘를 찾아갔었어.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누구야 나 있잖아 네가 그렇게 얘기하고 진짜로 나 그 오빠가 나 맨날 괴롭혀 나 너무 힘들어 나 죽고 싶어 나보고 그 나무에 와서 같이 가자고 한 적도 있어 막 이랬었어요. 근데 진짜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엄마가 새벽에 문을 열었는데 내가 없어가지고 막 찾은 적도 있었대. 그런데 진짜 나 혼자 그냥 그 어귀까지 걸어간 적도 있었대요. 산까지요? 산까지는 아니고 그 가는 길목까지는 가다가 동네 뭐 지나가던 어른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이 새벽에. 혜란아 야 너 왜 여기서 이 시간에 너 여기 혼자 왜 이러고 나와 있어 맨발로 그래가지고 동네 아저씨가 나 이렇게 데리고서 집에 데려다 준 그런 적도 있었대. 그거는 난 기억 안 나. 옛날에 그냥 정말 비슷하네. 들었던 비슷하네요. 거. 응. 그랬었어. 그러니까 나는 아예 그냥 그렇게 그런 그 트라우마로 너무 힘들었었지. 그랬다가 내가 그 친구한테 나 있잖아. 그래서 너무 힘들어. 나 정말 죽고 싶어. 나 어쩌면 그 오빠 따라서 거기 매달려서 나도 똑같이 따라갈지도 몰라. 이러다가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어린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나는 그 친구를 찾고 싶어. 그 초등학교 때 졸업한 이후로 또 내가 전학을 갔기 때문에 3학년 이후로 본 적이 없는데 너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 그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갈 때쯤 그 아이가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어린애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혜란아 그 사람 장례 치르고 화장하고 다 불타서 없어졌잖아. 그래서 그 사람 혼도 갔어. 이제 너한테 안 올 때가 지났는데? 뭔 소리야? 초등학교 2학년이 그런 거야? 보다. 그러면서 걔가 나한테 그래서 괜찮다는 거야. 이제 다 화장을 해서 모든 걸 다 태워서 없앴기 때문에 이 세상의 흔적이 싹 다 그 사람에 대한 흔적이 싹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제 힘들어하지 말라고. 근데 나는 정말 그때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너무 그걸 어떻게 알아? 네가 진짜 믿어도 돼? 라고 그걸 어떻게 하냐고 너무 물어보고 싶었는데 왠지 걔한테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았어. 그냥 그런 느낌. 더 이상 뭘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그냥 얘가 그렇다면 그냥 그런 줄 알고 아 이제 난 안심해도 되겠다. 그냥 그렇게만 믿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또 못 물어보고 아 진짜지? 진짜지? 네 말 믿어도 되지? 진짜지? 이제 안심해. 괜찮아. 그리고 나서 점점 괜찮아졌던 것 같아. 진짜. 나중에 들은 얘긴데 슈퍼를 했었잖아요. 슈퍼집 딸이었잖아. 그런데 할아버지가 장의사라고 그거를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내가 얼핏 들은 적이 있어.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었어. 엄마 누구 할아버지가 장의사가 뭐 하는 거야? 했더니 장의사가 장례 치러주는 사람. 그래서 그때 그럼 이거랑 뭐가 관련이 있나? 그냥 그렇게 넘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번 주에 나리 씨 얘기를 했었잖아요. 나왔다. 기다리고 제가 있었어요. 남준규라는 사람이 귀신을 믿게 된 계기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그 나리라는 친구가 어떻게 귀신을 언제 보게 됐고 어떻게 보게 됐고 그래서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나리라는 친구가 저에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나리라는 친구는 제 대학교 동기고요. 나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여자애들끼리 노래방을 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노래방에 친구들 한 4명 정도가 먼저 가 있었고 자기랑 그 무리에서 제일 친한 친구랑 둘이서 걸어가고 있었대요. 학교 끝나고. 근데 왕복 8차선 도로가 옆에 있고 인도로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어떤 여자아이가 차에 치인 거예요. 네? 갑자기? 갑자기 걸어가고 있다가. 그래서 깜짝 놀라서 나리가 소리를 막 지르고 그걸 바로 울면서 친구한테 어떡하냐고 했는데 친구가 왜 그러냐고 왜 그래 괜찮아 왜 그래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여기 옆에 차에 치인 거 못 봤냐고 나만 봤냐고 보라고 했는데 친구가 모르는 눈치인 거예요. 자기만 봤구나. 그래서 나리가 딱 봤는데 5살짜리 여자애가 목이 잘린 채로 이렇게 일어나서 다시 차에 팍 치고 다시 일어나서 팍 치고 이 놀이를 하고 있더래요. 대박. 나리가 놀이하는 것처럼 느꼈대요. 너무 무서워서 보자마자 친구를 데리고 그 노래방으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갔는데 그 노래방에서도 진정이 안 되더래요. 근데 노래를 부르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가 겹쳐 들리고 그래서 나 그냥 집으로 데려다 줘 해서 친구들이 집에 데려다 줬대요. 집에 도착했으니까 집에 있는데 외할머니랑 어머니랑 나리랑 이렇게 같이 살았거든요. 도착하자마자 울면서 엄마랑 할머니한테 간 거예요. 내가 오면서 노래방 가는 길에 어떤 여자애가 차에 치였는데 그게 산 것 같진 않고 귀신인 것 같은데 내가 그걸 봤다고 하면서 엄청 울면서 갔는데 할머니가 나리는 몰랐어요. 태어나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몰랐어요. 덤덤하더래요. 그냥 아이고 일로 와 내 새끼. 원래 우리 할머니였으면 뭐라고 괜찮아 이런 할머니인데 갑자기 엄마랑 눈치를 보더니 할머니가 얘기를 하자 할머님이 무당이셨어요. 나리 할머니가. 근데 신내림을 받게 하기 싫어서 손녀한테 숨기고 살았던 거예요. 할머니의 직업을. 나리가 그날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자기 할머니가 무당이었다는 사실을. 어떤 영적인 게 그때 딱 깨어나는 순간이었던 거죠. 차에 치인 걸 본 순간이. 그래서 나리가 이제 그때 처음 알게 되고 충격을 받고 그리고 나리가 얘기를 해요. 얼마 안 있다가 외삼촌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딱 갔는데 영정사진 있고 앞에 절하는 데 있잖아요. 그 방에 딱 들어섰는데 어떤 남자가 서 있더래요. 그래서 하고 근데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거죠. 근데 할머니가 맞아 같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가. 세상에. 그리고 대학교 때 나리가 이제 이런 본다는 얘기를 다 해가지고 좀 알게 됐어요. 학교 사람들이 너무 특이하니까. 저랑 나리보다 한 학번 위에 선배, 여자 선배도 귀신 보는 선배가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좀 눈이 신기해요. 정말로 눈빛이 달라요. 근데 그 선배도 엄청 독특하다고 되게
평판이 그런 선배였는데 우리가 1학년 때 같이 이제 담력 훈련 한다고 공연 연습하다가 저희 학교 바로 뒤에 무덤가가 있어요. 용인대 뒤에 터널 지나면 정말 무덤가가 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훈련하자고 다 같이 걸어서 간 거예요. 학생들끼리. 거기에 나리도 있었고 그 선배도 있었어요. 같은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을 2명이서 실제로. 그래가지고 야 얘기하지 마 하고 그 둘을 학교로 와서 다른 공간에 두고 인상착의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똑같이 남자 어린애를 얘기한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때 학교가. 그리고 나리가 또 자기가 겪었던 신기한 얘기를 좀 해줬거든요. 네. 나리가 고등학교 때였는데 엘리베이터, 옛날 엘리베이터들은 뚫려 있는 거 아세요? 아시죠? 옛날 엘리베이터들 1층에 보면 기다릴 때 이 안이 안이 비어있지만 보이는 엘리베이터였었잖아요. 나리가 밤에 이제 집에 딱 학교 끝나고 왔는데 딱 눌렀는데 보통 그 엘리베이터가 1층에 딱 도착함 동시에 불이 켜지고 문이 열린대요. 도착을 했는데 불도 안 켜지고 문이 안 열리더래요. 나리가 왜 이래 하고 한 번 더 눌렀대요. 그러다가 고장났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딱 열리는데 불이 안 켜진 상태에서 할머니가 쳐다보고 있었대요. 자기를. 엘리베이터에서 귀신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문이 열리자마자 쳐다보고 있어요. 자기를. 그래서 나리는 이제 귀신을 본 지 좀 됐으니까 귀신이구나 인지하고 소리 지르면서 4층이었거든요. 나리 집이. 4층까지 엘리베이터 그 계단으로 허겁지겁 뛰어서 올라갔는데 엘리베이터가 4층에 같이 멈추더래요. 근데 그 안에 뚫려 있는 대로 할머니가 계속 보고 있더래요. 나리를. 자꾸 상상가. 그래서 펑펑 울면서 집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엄마한테 막 울면서 막 얘기하고 이랬는데 인상착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할머니의 생김새에 대해서 갑자기 엄마가 우리 할머니 같다? 우리 할머니 같다? 그러니까 엄마야 할머니 증조할. 그쵸. 아. 나리의 증조 할머니이신 거죠. 그래서 혹시 이렇게 생겼어? 이러면서 엄마가 갑자기 방에 들어가서 앨범을 가지고 와서 사진을 봤어.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 할머니더래요. 근데 왜 할머니가 이렇게 무섭게 오셨어 진짜. 근데 그 증조 할머님이 나리 엄마한테 딸 무조건 낳으라고, 네 무조건 낳으라고 하셨던 분이 그 할머님이셨는데 그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보고 싶어. 잘 살고 있는지 보려고. 보고 싶어서. 네. 그래서 뚫어지게 봤나 봐. 그래서 뚫어지게 봤나 봐요. 그래서 나리도 그때 당시에는 엘리베이터 갑자기 4층까지 따라오고 너무 무서운 네, 너무 무서운 경험이었는데 시간 지나니까 우리 할머니가 나 보고 싶어서 왔구나, 증조 할머니가 잘 살고 있는지 보고 싶어서 왔구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그러면 제가 그냥 제가 겪은 얘기 꽤 오래된 얘기예요. 제가 20살 때 그때 아마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옛날 얘기라서. 제가 인천에서 술을 마시고 이제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이 중간중간 끊기잖아요. 제가 그때 잠실 송파 살 때여서 인천에서 지하철을 타고 이제 2호선으로 갈아타서 신도림까지 오는 열차였는데 그게 신도림이 막차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도림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시절에는 무슨 택시가 있었냐면 총알 택시라는 게 있었어요. 총알 택시가 총알 택시.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이름은 왜 총알 택시냐? 진짜 총알처럼 빨리 가서 총알 택시. 1시간 거리를 막 20분 만에 막 미친 듯이. 그때는 도로가 지금처럼 막 카메라가 많이 없을 때예요. 막 그 과속 이런 것도 별로 없었고 그때는 그냥 진짜 엄청 막 미친 듯이 막 달릴 때였었거든. 그 총알 택시를 되게 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린 사람들. 알바식으로. 네. 그래서 삐끼같이 지하철에서 차가 끊겨가지고 택시를 타고 내려와야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두두두두 막 이렇게 내려오면은 막 여기저기서 소리를 질러. 잠시! 뭐 여기 성남! 부천!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은 내가 갈 동네 위치를 막 이렇게 부르는 사람을 막 이렇게 하다가 찾아갖고 막 따라가는 거야. 가가지고 저 잠실. 그래서 막 갔어. 그랬더니 옆에 아직도 너무 그 인상착의가 되게 뚜렷했어요. 빨간색 야구 모자를 쓴 되게 젊은 청년이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저기 잠실 그랬더니 옆에서 막 그래
잠실 가요. 저 잠실 가요. 괜찮아요. 지금 안에 지금 몇 명 있는데 저희 가가지고 저 하나 둘 셋 저 세 번째 저 택시 보여요? 저거 가서 타고 계세요? 뭐냐면 그때는 한 사람만 태우는 게 아니었어. 여러 명이서 같은 그렇지. 곳이면 같이 가요. 합승하는 거예요. 음. 그 총알 택시 그 삐끼들이 4명을 다 모아서 같은 목적지에 있는 사람들 4명을 모아서 한 차로 총알같이 내려주는 건 거야. 다다다다다다. 그러면은 더 싸지거든. 네. 그러니까 일부러 손님들도 혼자 안 가고 음. 여럿이서 같이 가. 뿜빠이가 되거든. 이 메달을 나눠서 가니까. 그런 시절이었었거든요. 그 빨간 야구 모자가 저기 세 번째 저거 타세요? 한두 명만 더 모아갖고 올게요. 가서 앉아 계세요. 이러면서 네. 그래서 이게 딱 가려는데 잠깐만 뭐 이래. 뭐야 갑자기 또 봤더니 또 빡빡머리가 어디서 빡빡머리가 하나 툭 튀어나와가지고 잠실 어디요? 저 송파인데요? 송파 어디예요? 저 문정도. 내가 문정도까지 모셔다 드릴게. 막 이래요. 뺏어가는 건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빨간 야구 모자가 야 이 새끼야 그러면서 야 너 지금 방금 내 손님인데 너 이거 상도가 아니지? 막 근데 막 야 나 오늘 완전 공칠 것 같아. 그냥 나 한 명만 이러면서 서로 이제 친구인가 봐. 잘 아는 사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나를 놓고 이제 막 실갱이를 하는 거야. 이제 서로 데리고 가겠다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내가 선택을 했지. 저 그래도 의리가 있는 여자니까요. 처음에 타려고 했던 차에 탈게요. 그래서 이제 그 빡빡이한테 정중하게 거부를 하고 다음에 신도림에서 만나면 다음에 태워주세요. 그리고서는 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택시에 앉았어. 뒤에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조수석에 이제 딱 타서 이제 앉았어요. 조수석에 이렇게 딱 앉아갖고 봤더니 안에 분명히 한 2명 있다고 그랬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나 혼자 그냥 조수석에 있고 빈 차인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면 이 차에 아무도 없으면 나머지 3명을 또 모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그래서 그냥 이러고 있었어.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후다다다닥 차 문을 탁 열고서는 딱 앉았어. 봤더니 빡빡이인 거야. 이 빨간 야구 모자 아저씨가 아니고 빡빡이가 딱 타는 거야. 그러더니 출발합니다 뭐 이러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잠깐만요 저 이거 그랬더니 이거 제 차예요. 손님이 결국은 저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막 착각하고 내가 잘못 타신 착각한 거야. 내가 저기서 저 세 번째 저거 보이시죠 저 차? 네네. 그러고 탔는데 내가 빨간 야구 모자 차가 아닌 빡빡이 차를 착각하고 잘못 앉은 거야. 네. 그래서 빈 차였던 거였지. 네. 얘는 지금 아무도 손님을 못 구하고 있어갖고. 근데 이제 내가 탄 거를 멀리서 봤는지 타고서 조금 있다가 뭐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는 먼저 간다 하고 타타타타 해서 이제 자기 차에 딱 타고서는 나 데려다 준다고. 그래서 근데 저 혼자 가면 저 비싸잖아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제가 오늘 집에까지 잘 모셔다 드릴게요. 그냥 저랑 같이 가요? 그러면서 네 그래요. 감사해요. 저는 감사하죠. 그러고서 이제 출발을 했어요. 이제 가는데 그 시절에는 진짜 아까 총알 택시라 했잖아요. 뿡 출발을 했어. 먼저 팍 달리고 있는데 이제 딱 앞에 신호에 딱 걸렸어. 그러더니 뒤에서 또 뭐가 뿡 딱 신호가 걸리니까 양쪽 창문을 둘 다 찡 내리더니 야 너 이 새끼 내 손님 너 그러고 토끼고 가냐? 이러면서 막 뭐라고 그러고 빨간 모자. 이 빡빡이는 야 원래 내 손님 될 손님이었던 거야. 너나 그냥 거기 손님들 잘 모시고 가. 하면서 서로 막 농담 따먹으면서 주거니 받거니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경주를 나름 시작하는 거야. 윙 뒤에서 또 쫓아와. 윙 앞서가고 다시 또 윙. 정말 그때는 택시를 이거 손잡이를 꼭 잡고 타야 됐었어요.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막 진짜 막 경주하듯이 질주를 하거든. 막 그렇게 한참 막 그렇게 가다가 술 많이 먹었잖아. 내가 약간 이제 약간 만취된 상태에서 택시를 잡았던 건데 막차 끊기고 그래서 막 그렇게 막 하다가 막 어지럽고 차가 너무 빨리 가고 막 어지럽고 막 속 울렁거리고 막 그러다가 이제 내가 잠이 들었어. 그래서 이렇게 잠이 들어서 이렇게 한참 잔 거 같은데 느낌이 이상해요. 차가 서 있어. 차가 서 있는데 신호 걸렸나 보다. 근데 한참을 서 있는 느낌. 차가 움직이지 않고 한참을 서 있는 느낌. 뭐지?
그래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뜨려고 이렇게 왜 눈을 약간 실눈 잠결에 눈을 살짝 실눈으로 이렇게 개슴길이 뜨면 이렇게 빛 번짐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온통 다 빨간색이야. 앞에가 막 뭐가 돌아가고 막 정신이 없고 막 빨간색이야. 소리도 막 시끄럽고. 그래서 잠에서 이제 깨갖고 눈을 이렇게 딱 떠서 딱 봤어. 그랬더니 앞에 난리가 난 거예요. 사고가 났구나. 사고가 났는데 뭐 경찰차에 구급차에 소방차에 막 벌써 이미 난리가 났어. 내가 그 서 있는 차에서 얼마를 잤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좀 술을 많이 먹었으니까는 완전 그냥 이렇게 딱 됐던 것 같아. 정신을 놓고 한참 서 있었던 것 같아. 왜냐면 이미 사고가 나서 막 다 와서 막 난리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뭐지? 그러고 봤어. 어선불에 이렇게 막 보이는데 택시 한 대가 완전 뒤집어져 있고 맞은편 트럭이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고 저쪽에는 막 뭐 아무튼 다 아수라장이에요. 막 이 파편하며 뭐하며 막 난리도 아니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뭐지? 근데 아무리 봐도 기사 아저씨는 없고 차는 그냥 서서 그냥 깜빡이 켜져 있는 상태로 그냥 빈 차에 그냥 나 혼자 조수석에 그냥 이러고 앉아 있고 어떻게 뭐지 이러고 있는데 저 이렇게 보니까 뒤집어져 있는 택시에서 막 밑에서 막 문짝을 막 그 소방대원들이 막 뜯고 거기서 이렇게 막 질질질질 막 사람이 끌려 나오고 막 이런 장면이 앞에서 막 펼쳐지는 거야. 그러더니 막 들것이 막 오고 그 들것에 막 사람 막 이렇게 막 어떻게 막 잘 들고 막 굴리고 해가지고 그 들것에 막 사람들이 막 실려가고 막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거기서 뭘 봤냐면 한 들것에 사람을 탁 실어서 사람들이 이쪽이야 이쪽 막 이러면서 허겁지겁 막 이렇게 들것을 막 들고 가는데 갑자기 그 들것에서 뭐가 툭 떨어졌어. 가만히 이렇게 봤더니 빨간 야구 모자야. 빨간 야구 모자가 그 들것에서 툭 떨어지는 걸 내가 차에서 보고 그때 내가 모든 온 신경과 내 모든 이런 것들이 다 정말 모든 게 다 스탑, 정지, 숨도 못 쉬겠더라고. 진짜 온 사지가 바들바들 떨리면서 나 지금도 손이 떨려. 이게 도대체 이게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이게 지금 내가 실제로 보고 있는 건가?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바들 떨고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차문이 확 열려서 깜짝 놀라서 봤어. 그랬더니 빡빡이가 탔어. 아저씨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저기 아가씨 내려 빨리 내려 그래서 네? 저 잠깐만 시계 저 집에 가야 되는데요. 저 집에 저 어떻게 해야 돼서 막 이랬더니 택시비 안 받아요. 아무것도 안 받을 테니까 아가씨 그냥 내려요. 내리기만 해요. 지금 아가씨 집 데려다 주는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내 친구가 죽게 생겼다고요. 내려요. 이러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내렸어요. 내리고서 이제 나는 어쨌든 택시를 다시 잡아야 되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붙박이처럼 서가지고 오는 차를 계속 보고 있으면서 그 이제 현장 이렇게 수습되는 거를 어느 정도 한 20분, 25분 정도는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정말 그러고 나서 이제 간신히 택시를 이제 오는 차를 잡아가지고 차에서 오면서 정말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소리 없이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면서 이빨까지 달달달달 떨리면서 눈에서 눈물은 계속 줄줄줄줄줄줄 나오고 막 그런 상태에서 겨우겨우 이제 집에 갔어. 그래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 이제 간신히 진정을 하고 이제 자고 그리고 나서 아침에 막 밖에서 거실에서 엄마 뭐 뚝딱뚝딱 거리는 소리 밖에 막 TV 막 뭐라고 떠드는 소리인데 식구들이 아유 세상에 웬일이야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려. 뭐지? 왜 그래서 방문 열고서 나왔더니 막 식구들이 뉴스를 보고 아이고 어떡해 웬일이야 막 계속 이래요. 뭔데 이러고 가서 봤더니 하도 오래돼서 이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무슨 사거리 어제 새벽 12시 뭐 30분 40분경 무슨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는데 택시와 트럭이 정면 추돌해서 택시가 뒤집히는 전복하는 사고로 인해 택시 승객 5명 전원 사망. 트럭 기사 중상. 제가 그 뉴스 화면에서 정말 확 주저앉았어요. 거의 기절하다시피 했어요, 진짜. 그리고서 이제 나중에 이제 식구들한테 사실 엄마
내가 저 택시에 타 있었어야 됐는데 내가 택시를 착각하고 다른 택시를 타서 집에 왔어. 그래서 나중에 그 얘기 듣고 우리 엄마가 더 울었지. 그게 저 딱 20살 때. 와, 저 지금 너무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비행기 조종사시거든요. 비행기 조종사 하기 전에 전투비행단 전투기 조종사였어요. 공군사관학교에 전투기 조종사셨는데 사관학교 입학하고 전투기 훈련을 하잖아요. 비행 교육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뭐 3시부터 4시는 세연이, 5시부터 저 뭐 6시부터 이렇게 그 스케줄표가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오후 3시라고 치면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면회를 온 거예요, 급하게. 그래서 그러면은 동기한테 부탁을 한 거죠. 내가 면회가 와서 급하게 지금 가야 될 것 같은데 대신 좀 3시에 하고 내가 너 시간대 해도 되냐. 바꿨는데 그 전투기가 추락사고가 났어요. 아버지가 이거를 울면서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 친구 아직도 생각이 난다고. 근데 그래서 전투기에 녹음이 된대요, 소리가. 대박. 근데 그 친구가 사투리를 쓰는 분이셨어요. 그 사투리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기 위해 마지막까지 몸부림치는 소리가 다 담겨 있는데 그게 아직도 생각이 나신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사람의 명이 좀 정해져 있을 수도 있겠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